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베형 박태준입니다. 여러분들 마카롱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고 비싼 거 맛은 있는데 작고 비싼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종류 마카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달달하든지 그냥 맛이 없는 마카롱을 드신 건지 마카롱 자체가 별로 맛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분도 많았고, 우리나라에 마카롱이 들어오면서 원래의 마카롱이랑은 좀 많이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마카롱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그런 걸 드시고 나서 마카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카롱들 포함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참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도 마카롱이 있고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를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빵집이나 카페 가면 마카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에 비해 가지고 맛있는 마카롱을 찾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극히 제 주관에 따른 맛있는 마카롱을 고르고 좀 더 맛있게 먹는 거. 일단 보시면 요즘에 이런 마카롱들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가운데 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뚱카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대부분 이런 크림이 버터크림 기반이에요. 버터크림이 확실히 가나슈를 쓰는 것보다 원가가 한 절반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 넣어도 최소한 뭐 가나슈를 채운 거랑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저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버터크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좀 늘린 마카롱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버터크림 자체가 질이 낮은 크림이라거나 뭐 맛이 없다거나 뭐 마카롱에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먹을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No 제발 니 버터크림을 제일 맛대가롭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가지고 먹는 겁니다. 버터크림은요 원래 상온에 꺼내놓고 먹으라고 만들어진 크림이에요. 그래서 버터크림을 상온에 꺼내서 약간 좀 부드럽게 풀린 상태에서 뭐 카스테라 같은 거라거나 뭐 이런 빵 같은 거에 발라가지고 딱 먹으면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버터가 확 녹으면서 버터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확 살찌는 건 다음 문제고 일단 먹어요. 하여튼 이 마카롱에도 그런 같은 버터크림들이 들어간 건데, 보관은 냉장고에서 하시되 드시기 전에 한 10분에서 한 20분 크림이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 꺼내놨다가 드셔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버터크림을 쓴 마카롱도 이렇게 꺼내놨다가 드시면 이게 같은 거였나 싶을 정도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퀄리티가 훨씬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마카롱 파시는 분들도 상온에 좀 꺼내놓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는 집이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약간 좀 아쉬운데, 하여튼 다음으로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얘기긴 한데, 가능하면 가운데 들어가는 필링의 종류가 가나슈를 베이스로 한 걸 골라라 인데요. 보통 버터크림 베이스 아니면 뭐 이제 크림치즈 베이스, 가나슈 베이스 이렇게 된 걸 쓰는데, 가나슈를 베이스로 만든 마카롱은 상대적으로 버터크림보다 입안에 들어갔을 때 더 빨리 녹아요. 한 입 베어 물어서 입안에서 씹어 넘길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맛이 훨씬 깔끔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박태준 씨가 정리한 마카롱 맛의 5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맛의 그레이드 중에 5단계, 마카롱의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하고 그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맛볼 수 있는 겉은 살짝 바삭, 속은 적당히 쫀득촉촉, 입안에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어느새 사라져 아쉬움을 자아내는 천상의 맛. 이 맛은 이제 가나슈 베이스로 한 거에서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버터크림으로도 4단계까지는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 그 천상의 맛은 버터크림으로는 이제 약간 범접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최상의 천상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가나슈 필링으로 된 마카롱을 찾아다니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분간을 하느냐, 버터크림이랑 가나슈랑 물어보세요 사장님한테. 그냥 가나슈인지 버터크림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건 넘어가요. 눈으로 봐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 뚱카롱이니 뭐 이제 좀 화려한 마카롱도 있잖아요. 크림으로 이만큼 막 채워놓는 그런 마카롱들은 가나슈일 확률이 정말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같은 부피 대비 가나슈하고 버터크림의 이제 원가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버터크림은 이제 버터에다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을 부풀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가나슈는 이제 뭐 응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냥 얌전하게 플랫하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피 대비 이제 한참 비싸기 때문에 가나슈를 그렇게 막 많이 넣어서 팔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맛의 밸런스가 좀 깨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가나슈를 사용한 마카롱들은 대부분 좀 이제 얌전하게 좀 투박하고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은 편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공을 숨기고 있는 그 선비들의 모습이랄까요? 차분하게 있는. 하지만 그 마카롱을 딱 들어가지고 이제 맛을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죠. 먹고 싶다. 어쨌든 이게 먹는 거니까 이제 맛에 좀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요즘에 사실 뭐 다 취향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생기는 건데, 너무 이제 겉에만 겉모습에만 치중한 그런 마카롱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좀 원래의 마카롱 색깔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 다음은 이제 이겁니다. 티인데요. 진짜 맛있는 마카롱은 그거 하나만 먹어도 입안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마카롱들은 기분 나쁜 끝맛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을 때 티를 곁들여가지고 끝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음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유래 같은 걸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추억 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술작품 같은 걸 볼 때랑 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삐에르르메가 들어왔었어요. 마카롱으로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인 그런 브랜드인데, 처음 들어왔을 때 걔네가 이제 마카롱들을 프랑스 현지에서 다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냉동한 다음에 비행기로 날라와가지고 원래의 맛을 이제 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게다가 4,000원에 팔았어요. 근데도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단 말이에요. 줄 서가지고 사 먹었었어요. 저도 이제 공부 겸 해가지고 가서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이제 와, 이거 하나가 PC방 8시간이네? 이거 하나를 먹으면서 내가 8시간 동안의 즐거움을 농축해서 느껴야 되는구나, 좀 먹으면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PC방 8시간에 이제 그 마카롱이 져가지고 다시 사먹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던 게임이 롤이라 그런가? 하여튼 간에 그 대단한 세계 탑클래스 마카롱조차도 아는 게 없으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사 먹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삐에르르메 이제 면접 보러 갔던 거라든지 막 그런 추억도 있고, 그 사람이 마카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다 철수해가지고 없는데, 만약에 다시 돌아와 준다면 아주 몇 번이고 사 먹을 의향이 있죠. 여튼 그렇게 음식에 관련된 기억이라는 게 이제 만족감을 올려주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관련된 기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카롱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카롱은 이제 프랑스에서 왔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게 맞고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카롱 브랜드는 다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사실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카트린 드 메디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정확히는 이 여자의 요리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먹는 거랑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이때는 이제 디저트보다는 좀 요리 같은 개념이었고, 들어가는 재료도 요리에 쓰는 재료들을 많이 넣었었대요. 이 레시피가 까트린이 프랑스로 가면서 프랑스로 전달이 됐고, 거기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면서 이런저런 마카롱들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1900년대 초반 루이 에르네 라듀레, 약간 반가운 이름이 나왔죠? 그분이 운영하던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던 족한지 손잔지가 두 개의 마카롱 사이에 가나슈를 샌드해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를 이제 최초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마카롱 하면 일단 라듀레다, 이거는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왜 라듀레인지 궁금하셨던 분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유명해서 맛있어서 정도로.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마카롱 브랜드 중에 이제 넘버 원이라고 하는 삐에르르메도 라듀레에서 일을 했던 파티시에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약간 연결이 돼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해드린 얘기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마카롱을 드실 때 문득 떠오르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조미료를 쳐주는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길 바래요. 자,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얘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